안녕하세요. 맛집표정외과 서혜수 원장입니다. 요즘 쌍꺼풀 없이 눈만 좀 커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보통 쌍꺼풀이 없다는 걸 뭘 뜻하는 걸까요?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무쌍 아니면 속쌍이라는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쌍은 뭐고 속쌍은 뭐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헷갈리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정의부터 알아야겠죠. 무쌍이라는 거는 눈을 떴을 때에도 쌍꺼풀이 보이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눈을 감았을 때에도 쌍꺼풀 라인, 절개선의 흉터 등이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드려요. 이에 반해서 속쌍은 눈을 떴을 때에는 쌍꺼풀 라인이 보이지 않는 것은 공통적인 거지만 눈을 감았을 때에는 아주 얇은 쌍꺼풀 라인이 보이게 돼요. 이것이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사진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쌍꺼풀을 만들지 않고 눈을 크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단지 눈에만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마하고 눈썹도 같이 동반돼 있어요. 일단 검은 동자의 절반 정도를 피부가 덮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안 보이겠죠. 이분의 인상을 처음 봤을 때 느끼는 거는 좀 답답하다, 그리고 약간 좀 매서워 보이고 싸나워 보인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안 보이다 보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눈썹을 치켜뜨게 되면서 이마에 주름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눈썹을 치켜뜰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눈썹을 치켜뜨지 않고 이마에 힘을 주지 않았다면은 아마 더 덮였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야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겠죠. 이분의 경우에는 무쌍으로 수술한 경우인데, 첫 번째는 덮인 거 위주로 걷어내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로는 내 이미지의 변화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마하고 눈썹에 쓰는 힘을 좀 줄여서 주름을 좀 덜 만들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마하고 눈썹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데, 항상 이렇게 치켜뜨는 것들이 저녁만 되면은 피곤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원하신 분이셨어요.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제 물쌍 수술을 하게 되는데, 물쌍이라는 거는 속쌍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피부가 늘어져 있는 양을 계산을 해서 그것만큼을 잘라서 없애버리는 거죠.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검은 동자가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양만큼 피부가 덮여져 있구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양을 눈 감은 사진에서 재보면은 대충 이 정도만큼 덮여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알게 되는데, 어느 누구나 사람은 속눈썹 위에 이렇게 얇은 주름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이 주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덮여있는, 자르고자 하는 부위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런 원추형으로 디자인을 해서 절개를 한 다음에 이 피부를 없애요. 그 후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속쌍이나 무쌍이나 거의 다 비슷해요. 불필요한 근육들을 일부 제거하는 것, 그리고 눈뜨는 힘을 보강하기 위해서 눈뜨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눈매 교정을 하는 것, 그리고 불필요한 지방이 있다면은 이 지방을 일부 제거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공통적으로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봉합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른 피부를 다시 봉합을 하게 되면은 이걸 당겨서 꼬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속눈썹 위에 얇은 주름, 이 부분에 흉터가 남게 되는 거죠. 이거는 눈을 떴다 감았다 했을 때 안으로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아요. 속쌍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잡게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절개선 흉터와 여기에 있는 쌍꺼풀 라인하고는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을 떴을 때에도 쌍꺼풀 라인이 보이지 않고 눈을 감았을 때에도 쌍꺼풀 라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무쌍, 진짜 무쌍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수술을 한 4개월 정도 지난 후의 사진인데, 보면은 덮여있던 피부가 많이 걷어진 거를 알 수 있고, 지금 머리카락이 가려 잘 보이지 않는데 눈썹이나 이마를 치켜뜨는 것도 훨씬 많이 좋아지셨어요. 감은 사진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절개선 흉터가 바로 속눈썹 위에 살짝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눈을 감았을 때도 쌍꺼풀 라인이 보이진 않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쌍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하지만 무쌍은 특별한 조건이 필요해요. 누구나 다 무쌍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적절한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 무쌍을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무쌍보다는 속쌍을 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무쌍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무쌍은 첫 번째는 내가 쌍꺼풀 라인을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욕구가 확실해야 돼요. 그냥 쌍꺼풀 라인이 없었으면 좋겠다, 눈을 감았을 때 쌍꺼풀 라인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 말고 나는 쌍꺼풀 라인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고 스트레스 받는다. 이게 가장 첫 번째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내 인상이 크게 바뀌는 것이 싫다. 처지고 있는 것만 살짝 걷어내길 원하고 내 인상은 되도록이면은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은 이제 제가 판단해야 될 문제긴 하지만, 너무 돌출아니거나 너무 안구가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물쌍이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피부의 여유분이 너무 없으신 분들 또한 물쌍이 적합하지 않아요. 이 물쌍이라는 수술은 결국에는 피부를 잘라내고 다시 봉합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무한정 자를 수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자르다 보면은 눈이 안 감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량을 잘라야 되는데, 안구가 너무 돌출이신 분들은 피부를 잘라내는 양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안구가 너무 들어가시는 분들은 피부를 잘라내는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 또한 각각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무쌍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주위에서 너 눈 수술 좀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결국에는 무쌍이라는 수술 자체가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지만, 내가 수술한 티를 안 내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한테는 훨씬 더 만족감이 크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속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속쌍은 말 그대로 쌍꺼풀 라인을 아주 얇게 만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인아웃 라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낮게 만드는 걸 속쌍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리수로 따지자면은 보통 한 5mm, 4mm 이 정도, 속눈썹 기준으로 그 정도 높이가 되는 것 같아요. 속쌍의 경우에는 라인을 잡는 게 주된 포인트고, 또 눈매 교정을 같이 해주는 것도 주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속쌍은 어떤 분들이 원하시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위쪽으로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생긴 라인들이 높게 자리 잡고 있어요. 또 여기 안에 이런 식으로 안이 이렇게 움푹 꺼진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아까와 비슷하게 눈썹을 치켜뜨기 때문에 인상을 쓰거나 집중을 하실 때 눈썹을 치켜뜨면서 이 한문 부위가 더 심하게 드러나기도 해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위쪽에 겹주름을 없애고자 할 때, 그리고 최대한 라인을 안 보이면서 겹주름을 없애면서 눈을 또렷하게 만들고자 할 때, 이때 속쌍을 많이 택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쌍에 적응증이 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늘어진 피부도 많이 있지 않을 뿐더러 이 피부를 잘라내게 된다면은 속눈썹이 들리거나 점막이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택한 거는 바로 속쌍을 택한 거고, 감은 사진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이다시피 아까 우리가 봤던 굵은색 주름은 이렇게 저절로 생긴 라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굵은색 주름이고, 또 이쪽은 저절로 생긴 라인이 이쪽에 비해서 좀 낮게 위치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짝눈이고, 따라서 환자분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여성분이라면은 라인을 크게 만들고 높게 잡으면서 예쁜 라인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남성분이나 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라인을 보이게 원치 않으시거든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라인을 잡되 아주 얇게 잡아요. 보통 기준이 되는 게 요 인아웃선이 되는데요. 이 인아웃선을 기준으로 해서 더 아래쪽에다 라인을 잡게 되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다 잡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보통 이 높이를 재면은 한 4에서 한 5mm 정도 되게 돼요. 여기서는 아까 물쌍과는 다르게 피부를 절개하거나 없애거나 이런 작업들은 필요 없고요. 단순 절개를 한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연골에 쌍꺼풀을 적절하게 만들어주고, 또 눈매 교정을 시행을 해주고, 눈매 교정을 시행을 하면서 이 안쪽에 있는 겹주름들을 다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지방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돌려주게 되면서 밑에 있는 겹주름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일종의 패딩 역할을 같이 해주게 돼요. 이게 수술하고 나서 한 달 후의 사진인데요. 아직까지는 붓기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쌍꺼풀 라인이 보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되지만 한 3개월 지나게 되면은 이러한 보이는 것들은 다 덮여서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눈매 교정을 시행을 해서 눈썹이 치켜 뜬 것들이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서 이 안에 꺼져 있던 부분들을 굳이 지방 이식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약간 채워 올라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또한 주위에 있었던 지방을 이용을 해서 이 안에 있는 겹주름들을 어느 정도 채워줬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겹주름이 해결된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속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눈 감은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눈 감은 사진을 보시면 확연히 아실 수 있겠죠. 아까 무쌍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 자체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런데 속쌍을 잡으니까 여기에 있는 라인이 보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바로 무쌍과 속쌍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무쌍이 좋을까요? 속쌍이 좋을까요? 이런 의문점이 생기게 돼요. 처음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일단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내가 무쌍을 원하는지 속쌍을 원하는지 그것에 대한 마음가짐이 제일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쌍을 선택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다수의 생각들, 그게 아마 중요한 참고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피부가 얼마만큼 늘어져 있느냐예요. 적정량이 늘어져 있다면은 무쌍을 해도 충분히 효과적인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늘어진 경우라면은 무쌍은 그다지 큰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무쌍으로 잘라낼 수 있는 피부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잘라낼 수가 없거든요. 처음 무쌍으로 수술하고 난 이후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피부가 어느 정도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물론 무쌍으로 조금 더 잘라드리긴 해요. 하지만 그거를 뭐 3번, 4번씩 계속 반복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부 처짐이 있으신 분들, 또 너무나 많이 눈썹을 치켜 뜨시는 분들, 그 결과로 눈썹이 원래 위치로 돌아온다면 많은 피부가 덮일 것이 예상이 되시는 분들은 무쌍을 그렇게 권유해 드리진 않아요. 두 번째로는 돌출안이신 분들이에요. 돌출안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피부에 여유분이 많진 않아요.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보고 진료를 해봐야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돌출하신 분들은 피부에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무쌍으로 잘라낼 양도 또한 많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한테 무작정 피부 양을 많이 잘라내게 된다면 오히려 눈이 안 감길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돌출하신 분들한테는 무쌍을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검하수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무쌍이 의외로 맞지가 않아요. 무쌍도 물론 눈매 교정을 하긴 하지만, 무쌍에서 하는 눈매 교정은 내 눈매를 좀 또렷하게 만들고 기존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유지시키는 한도 내에서만 하는 눈매 교정이고, 안검하수가 심하신 분들은 눈매 교정을 조금 더 많이 적절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무쌍보다는 속쌍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그리고 앞으로 피부가 처질 것이 걱정이 되거나 두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무쌍보다는 속쌍을 훨씬 더 추천드려요. 앞에서와도 비슷한 이유긴 하지만, 우리가 라인을 잡고 난 이후에 생각이 바뀌어서 라인을 더 크게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 아웃라인으로 변화하고 싶거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계실 수 있거든요. 무쌍도 물론 쌍꺼풀 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속쌍에서 라인을 크게 잡는 거에 비해서는 무쌍에서 라인을 크게 잡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라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나중에 추후에 라인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럴 경우에는 속쌍을 훨씬 더 추천드려요. 하지만 무쌍이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인아웃으로 쌍꺼풀을 잡았는데 이 라인을 아예 흔적조차 없이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싶다. 단순히 두 줄 따기가 아니라 쌍꺼풀 자체를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속쌍을 아예 무쌍으로 만들어 버리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무쌍이 아주 크게 도움이 돼요. 보통 인아웃에 있는 라인을 아예 그냥 무쌍으로 만들어서 민꺼풀로 만드는 거죠. 이런 경우에 큰 장점을 갖고 있는 수술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전에 쌍꺼풀 수술을 받으셨는데 너무 라인이 크게 된 경우, 이럴 경우에 아예 쌍꺼풀 자체를 없앨 수도 있거든요. 이건 수술하고 나서 한 4일 정도 지난 사진인데, 지금 현재 무쌍으로 수술한 상태고 현재 붓기가 있어서 살짝 비쳐 보이긴 하지만 이 붓기 다 빠지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쌍 같은 경우에 아예 쌍꺼풀 자체를 없앨 수가 있으니까 장점이 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수술 중에 하나죠. 감은 사진을 살펴보시면은
아직까지 멍은 좀 있지만 이전에 있었던 라인 자체가 없어진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놨던 무쌍, 속눈썹 바로 위쪽에 있는 게 절개된 흉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아웃 라인이 아웃 라인이 무쌍으로 완전 바뀌게 되면은 결국에는 눈을 나중에 떴다 감았다 하면서 쌍꺼풀 라인은 이거 자체는 아예 안 보이게 될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쌍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눈에 뭐가 맞을지 판단을 내리신 다음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쌍꺼풀 없이 눈은 커질 수 있다.